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갑을 꺼내 손에 쥐어 보십시오. 서랍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핸드백 깊숙이 처박혀 있다면 꺼내서 두 손으로 받쳐 들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갑이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손에 쥔 채로 한참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영수증 몇 장, 기한이 지난 카드, 구겨진 지폐 몇 장,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쿠폰 조각들. 혹시 지금 이 모습이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어지러운 사람치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완전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몸을 혹사하면서도 왜 통장은 늘 바닥을 기고 빚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돈이 저절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항상 돈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운, 재물의 통로가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안을 닦아라. 우리는 평생 돈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복권을 사고 주식을 기웃거리고 누군가 대박 났다는 소문에 귀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은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곳곳에, 그리고 바로 당신 손안에 들린 그 지갑 속에 재물의 기운을 막는 탁한 에너지가 수십 년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에 가슴이 짓눌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돈을 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겹겹이 쌓인 재물 풍수의 불씨들, 즉 잘못 놓인 물건, 탁한 기운이 정체된 공간, 그리고 무심코 방치해온 지갑 속 혼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싼 부적도 아니고 수십만 원짜리 풍수 컨설팅도 아닙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차오르는 밤, 새 동전 하나와 깨끗하게 비운 지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을 30일간 성심껏 이어가신다면 막혀있던 재물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흘러들어오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달이 차고 기운은 한 번에 주기, 그 30일이 당신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복권을 사지 마십시오.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손안에 있는 그 지갑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을 15년 넘게 이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허리는 늘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사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분의 지갑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갑을 열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문제는 장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달 전 영수증이 뭉쳐 있었고 쓰지도 않는 포인트 카드가 5장이나 꽂혀 있었으며 구겨진 지폐들이 방향도 제각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갑 가장 안쪽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100권짜리 동전 하나가 외롭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지갑이 재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 즉 재물이 쉬어가고 머무는 공간입니다. 사람도 집이 어지럽고 탁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듯 돈도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혼탁하면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기운의 원리입니다.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모이고 어지럽고 막힌 공간에서는 흩어집니다. 지갑이 영수증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지갑 안에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진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놓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갑을 비우는 것은 단순한 정리 정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열는 행위이며 우주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돈이 잘 모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예외 없이 지갑이 깔끔했습니다. 필요한 카드 몇 장, 단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지폐, 그리고 지갑 안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동전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의 기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월급이 적어서,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금씩 나아지고 누군가는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차이는 결국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쥐는 그 지갑 하나가 당신 삶의 재물 에너지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통로를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이 비밀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말한 이것의 정체는 수십만 원짜리 부적이 아닙니다. 유명한 풍수사에게 맡겨야 하는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동전 한 개 혹은 한 번도 지갑을 거치지 않은 새 지폐 한 장입니다. 그것을 보름달이 가장 밝게 차오르는 밤, 달빛이 온전히 닿는 창가나 마당에 잠시 놓아두어 달의 기운을 머금게 한 뒤
깨끗하게 비운 지갑 속 가장 안쪽 자리에 조용히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위 안에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보름달이어야 합니까? 동양 철학에서 다른 음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은 음기와 양기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천지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은 보름달 아래 씨앗을 골랐고 어부들은 보름달의 물때를 읽어 만선을 기약했습니다. 달의 이력이 바다의 조수를 움직이듯 달의 기운은 우리 몸 안의 수분과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응축된 밤에 새 동전을 달빛 아래 두는 것은 그 동전에 천지의 기운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이 원리가 하나로 맞닿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기운을 부른다. 비싼 부적이 효험을 발휘하는 것은 부적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시는 행위에서 그 사람이 쏟아붓는 진심 어린 정성이 기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싼 부적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 던져 놓는다면 그것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새 동전 하나가 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고르고, 직접 달빛 아래 놓고, 직접 지갑에 모시는 그 일련의 행위 속에 당신의 정성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왜 새 것이어야 합니까? 이미 여러 손을 거친 동전이나 지폐에는 이전 주인들의 기운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기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심의 기운일 수도 있고 빚의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혼탁기 혼족해라고 합니다. 재물의 씨앗으로 쓸 동전은 반드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새로 받은 동전이나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새 지폐가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떤 기운도 배지 않은 백지 상태, 즉 재물의 기운을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순수한 그릇입니다. 또한 왜 지폐의 가장 안쪽이어야 합니까? 지갑 안에서 가장 안쪽 자리는 풍수적으로 재물이 쉬는 자리입니다. 바깥쪽 칸은 돈이 드나드는 통로이고 가장 안쪽 자리는 돈이 뿌리를 내리는 자리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열매를 맺듯 재물도 뿌리가 되는 씨앗 돈이 자리를 잡아야 그 주위로 돈이 모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새 동전은 그 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 지갑 안에 재물이 머물고 싶어 하는 에너지장을 만드는 핵심 씨앗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이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어머니의 정성이 수치로 환산됩니까?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보름달 아래 기도를 올리고 새 동전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온 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미신이라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검증되어 온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하지만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씨앗을 날리고 때로는 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다음은 이 씨앗을 심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30일의 여정입니다.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승달로 시작해서 보름달로 가득 차오르고 다시 그 초승달로 기울어지는
그 주기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달의 주기에 맞추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의 리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오래된 달력입니다. 재물의 기운 역시 이 달의 주기와 함께 흐릅니다. 3, 10일, 즉 달이 한 번 차고 기우는 한 주기 동안 당신의 지갑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1일에서 7일까지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묵은 재물의 탁한 기운을 비워내는 단계입니다. 새 동전을 지갑에 모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버리십시오. 기한이 지난 카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명함 조각들 모두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갑 안쪽을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이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용기를 가져라. 이 첫째 주는 그 용기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지갑을 열고 불필요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시작입니다. 둘째 주 8일에서 15일까지는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이 주의 절정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음력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게 차오른 그 밤을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천지의 기운이 가장 고요하게 응축되는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새 동전이나 새 지폐를 창문 앞이나 마당에 달빛이 직접 닿는 곳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자정이 지날 때까지 달빛을 머금게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억지로 기도하거나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을 충분히 머금은 동전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지갑의 가장 안쪽 자리에 정성껏 모시십시오. 이 순간이 바로 30일 여정의 진짜 시작입니다. 재물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셋째 주 16일에서 23일까지는 막힌 것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돈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린 후에야 싹을 틔웁니다. 이 셋째 주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새어나가던 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들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절약, 예상치 못한 할인, 아끼던 물건이 예상보다 오래 버텨주는 것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의 구멍이 막히는 신호입니다. 나가던 기운이 안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직전에 씨앗을 파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주 24일에서 30일까지는 결실의 시기입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싹이 자란 자리에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뜻밖의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생기거나 묶어두었던 일이 갑자기 풀리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30일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재물의 기운이 마침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으로 행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 순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30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3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 앞으로의 삶에서 재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꿉니다. 다리 한번 차고 기우는 동안 당신의 지갑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믿음 없는 실천은 형식이고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기운은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못된 땅에 심으면 썩고 아무리 좋은 기운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보름달 지갑 풍수를 실천하신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효과를 보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세부적인 실천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르느냐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먼저 동전 혹은 지폐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동전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새로 교환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거스름 돈으로 받은 동전은 이미 수십 명의 손을 거친 것입니다. 지폐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은행에서 새로 인출한 깨끗한 지폐, 가능하면 1년 번호가 연속된 새 지폐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준비한 동전이나 지폐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까지 다른 지폐나 동전과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흰 종이에 싸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흰색은 풍수에서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비닐봉투나 색깔 있는 천에 싸두는 것은 피하십시오. 인위적인 소재는 기운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달빛 아래 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달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 혹은 마당을 선택하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고 창틀 위에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리를 통하지 않고 달빛이 직접 닿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리는 빛은 통과시키지만 기운은 상당 부분 차단합니다. 동전이나 지폐를 놓을 때는 반드시 작은 흰접이나 깨끗한 흰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맨바닥에 직접 놓으면 땅의 음기가 과도하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며 최소 1시간 이상 달빛을 머금게 하십시오. 날씨가 흐려서 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이 구름 뒤에 있어도 그 기운은 전해집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빗물은 재물의 기운을 씻어 내려버립니다. 지갑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달빛을 충분히 머금은 동전이나 지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지갑 앞에 서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 재물이 머물기를 청합니다. 들어온 것은 나가지 않고 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지갑의 가장 안쪽에 동전은 세워두지 말고 눕혀서 지폐는 앞면이 자신을 향하도록 하여 단정하게 모십시오. 이 동전이나 지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물의 씨앗이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배고프다고 파먹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기면 30일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지갑 안에 영수증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풍수적으로 영수증은 재물이 빠져나간 방향의 기운을 지갑에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지출의 기운이 지갑 안에 가득 차면 수입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영수증은 받는 즉시 지갑 밖으로 꺼내어 별도로 보관하거나 바로 버리십시오. 두 번째, 금기는 지갑을 어둡고 습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밝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모입니다. 지갑을 바닥 위에 그냥 던져두거나 화장실 옆이나 침대 밑 같은 음기가 강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 밝은 곳에 두십시오. 서랍 안에 보관하실 때도 깨끗한 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금기는 기한이 지난 카드와 쓰지 않는 멤버십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카드는 죽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물건이 지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갑 안에는 현재 사용하는 카드 두세 장과 신분증, 그리고 재물의 씨앗 동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금기는 지갑을 구겨진 채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낡고 해진 지갑, 찢어진 지갑은 당장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지갑의 상태는 재물이 머무는 집의 상태와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에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듯 낡고 찢어진 지갑에는 재물의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새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있는 지갑을 깨끗이 닦고 단정하게 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의 씨앗으로 모신 그 동전이나 지폐를 절대로 꺼내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급하게 잔돈이 필요할 때 그 동전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 순간 30일의 기운이 모두 흩어집니다. 씨앗을 뽑아버린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동전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동전은 계속 지갑 안에 모시고 계십시오. 달이 바뀔 때마다 다시 보름달 아래 꺼내어 기운을 새롭게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재물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실천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라. 작은 것을 매일 성심껏 하라. 그것이 도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재물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전을 고르는 방법, 달빛 아래 두는 시간, 지갑 안에 모시는 자리, 피해야 할 금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더라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을 닦으라. 모든 풍수의 기법과 의식은 그 마음을 닦는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쥔 손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풍수를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전을 지갑에 모신 그날 밤부터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초조해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별일이 없으면 역시 소용없는 것이었다며 포기합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고 다음 날 아침부터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혼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빌기 전에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없어서 힘든 데 있는 것에 감사하라니.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단 10,000원이라 하더라도 그 돈은 당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돈에게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지갑을 열며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떠나간 돈을 아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돈을 갈망하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돈을 홀대합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홀대받은 기운은 떠납니다. 환영받은 기운은 머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지갑을 손에 쥐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내 곁에 있어준 이 돈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세상을 돌고 돌아 더 큰 기운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짧고 감사의 순간이 하루의 재물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만 꾸준히 하시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복권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왜 저는 복권을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복권 자체가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복권을 사는 행위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복권을 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호를 우주에 보냅니다. 나는 지금 매우 부족하다. 나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기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신호가 바로 재물의 기운을 밀어내는 파동입니다. 결핍의 에너지가 희망이 아니라 포기의 에너지가 복권 한 장에 담겨 당신의 재물 기운장 전체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은 이미 그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우주는 계속 없음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매일 아침 지갑에 감사를 표하고 새 동전을 정성껏 달빛 아래 두고 지갑을 깨끗이 정돈하는 행위 속에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 내 삶 속에 흐른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올 것을 기쁘게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불러들이는 마음의 파동입니다. 기법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법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동전은 씨앗이고 달빛은 물이며 당신의 감사한 마음이 바로 햇빛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재물에 나무는 자랍니다. 오래전 제가 만났던 그 경상도 식당 여사장님이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이 실천을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이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출이 크게 오른 것도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단골 손님을 늘렸고 단골 손님이 늘면서 조금씩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재물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재물은 그 감사를 비추어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핍과 불안으로 가득 차면 재물은 그 불안을 비추어 더 큰 결핍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바꾸고 가장 작고 확실한 첫걸음이 바로 매일 아침 지갑에 건네는 감사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지갑을 손에 쥐던 그 순간부터 보름달 아래 새 동전을 놓는 의식까지 30일의 4가지 문을 지나는 여정까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재물의 기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진리, 바로 이것입니다. 정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기운을 부르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삶을 바꾸고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재물이 흐를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통로를 막은 것은 어지러운 지갑이었고 감사를 잊은 마음이었으며 여행만을 바라며 진짜 씨앗을 심는 일을 게을리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막힌 통로를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 열쇠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지금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나쁜 기운이 아닙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바로 당신의 현재와 당신이 바라는 미래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밤 지갑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을 비우십시오. 기한 지난 카드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을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새 동전 하나를 달비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겠다는 당신의 의지이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보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어난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막힌 재물 통로를 여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공덕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30일 후에 당신의 모습을 적어 주십시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다. 나는 뜻밖의 곳에서 큰 돈이 들어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취된 미래를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확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타인의 소원에 응원을 보내는 그 마음이 공덕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재물 기운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힘드신 분, 빚에 눌려 숨이 막히신 분,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당신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깊어지고 지혜는 전할수록 빛납니다. 이 작은 나눔이 당신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당신의 재물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를, 나가기만 하던 돈이 이제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던 그 밤들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달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기를, 오랫동안 걱정으로 굳어있던 미간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 부모의 노고에 보답하기를,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가족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지갑 안에서 재물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30일 안에 싹을 틔우며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일이 갑자기 순조롭게 풀리기를, 잊고 있던 인연이 찾아와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풍요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불하십시오.